자, 제가 어제 뭐 5강 예측 영상을 찍으면서 한화를 5위에 놨어요. 그 이유가 한화 같은 경우 폰세와 와이스가 빠졌지만 실제로 폰세 와이스가 없던 경기에도 어린 선수들 문동주, 정우주 그리고 KBO 역대 최고의 투수, 물론 지금은 나이가 있지만 류현진 선수의 이 어마어마한 활약도 큰 경기에 이런 것들이 한화 이글스의 내년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충분히 5강 싸움을 갈 수 있다. 왜냐? 2위를 했던 거는 야구라는 게 두 명의 선수만 가지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야구는 뎁스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딱 한 경기를 이길 때는 예를 들어서 폰세 선수가 너무 잘 던져서 이길 수 있지만 이게 144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변수도 많고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한화 이글스의 충분한 성장 어린 선수들 특히 뭐 문현빈 뭐 정우주 거기에 조동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황준서 권민규 선수까지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워낙 좋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속적인 5강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변수는 많죠. 하지만 5강 충분히 싸움을 할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노릴 수 있는 게 하나 이글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내년 시즌에 아무튼 이것만큼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이 없어요. 바로 한화 이글스의 중견수죠. 리빌딩을 거치면서 수많은 작업을 했지만 중견수만큼은 찾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화 이글스는 이 중견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용병으로 메꿨어요.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25시즌에도 플로리얼로 했다가 플로리얼이 뭐 나름 준수한 활약을 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리베라토가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가 이 리베라토를 페라자로 교체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베라토가 지금 요 윈터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결승포를 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서운 타자가 됐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리베라토와 페라자의 스탯을 좀 비교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리베라토가 아쉽게 이제 보류권이 행사된 가운데 한화 이글스가 아닌 지금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이 리베라토가 30세고 방망이가 멈출 줄 모른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윈터리그 3차전에서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4타점 맹타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중견수가 아니라 좌익수만 아무래도 타격에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이게 중견수를 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체력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 특히나 한화의 이진영도 그렇고 이원석도 그렇고 수비율이 중견수에 있을 때랑 뭐 코너 외야로 있을 때랑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뭐 타격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리베라토 선수가 이렇게 뭐 어떤 투수의 뭐 호세 쿠아스의 시속 93마일 150km의 속구를 통타해 우측 담장을 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리베라토의 홈런으로 결승 홈런으로 이제 이겼어요, 팀이. 리베라토는 지난해 6월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대체 선수로 하나 유니폼을 입고 나름 괜찮은 활약을 해줬죠. 실제로 하나 이글스가 와이스 선수도 그렇고 리베라토 선수도 그렇고 대체 외국인 용병이 우리랑 맞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정말 와이스도 그렇고 리베라토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엔 부진했지만 결국은 3할 1푼 3리에 10홈런에 39타점 OPS도 0.890으로 중견수를 봤다는 이런 선수가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LG 트윈스와의 한국 시리즈 5경기 타율이 정말 안 좋았죠. 1할 1푼 1리. 그러면서 하나와 결별했고 하나는 리베라토의 빈자리를 페라자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라자 역시 엄청난 기량 향상으로 페라자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페라자가 확실히 홈런을 쳐줄 거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페라자가 다시 리턴하게 되었는데요. 자, 리베라토의 인터뷰가 이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를 더 무서운 타자로 만들었다. 타석에서 선구안이 뛰어나고 침착함 역시 돋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더 똑똑하게 야구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다. 한국 야구는 섬세하고 투수 제구력도 뛰어난 편인데 인내심과 경기 운영 능력도 많이 배웠다. 도미니칸 리그에서도 그때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이 리베라토 선수가 한국에 올 때 막 아이도 데려오고 아내도 데려오고 정말 한국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로 왔는데 아쉽게도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베라토 선수를 아마 하나 이글스는 쭉 놔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든 이 중견수 자리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외국인 용병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플로리얼도 좋은데 리베라토가 더 좋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리베라토가 WRC 플러스가 한화 이글스 팀 내 1위였어요. 노시환, 최재훈, 문현빈, 최은성도 아니라 리베라토의 WRC 플러스가 제일 높았습니다. 당연히 OPS도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노시환 선수는 뭐 후반기에 재웠지만 리베라토 선수는 후반기를 빼고는 압도적이었죠. 그러면서 의외로 장타율이 24 페라자를 났는데, 장타율이 리베라토가 5할 2푼 4리고 페라자가 4할 8푼 6리에요. 그래서 출루율은 둘이 비슷한데 OPS가 리베라토가 0.890, 페라자가 0.850입니다. 그리고 이 페라자의 WRC 플러스는 116.7로 리베라토보다 낮죠. 그리고 물론 이게 향상되었다는 가정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는데, 페라자는 어쨌든 이때 좌익수였어요. 수비가 좋지 않았고, 물론 페라자도 그 수비를 하다가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정말 끝내주는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리베라또 역시 뭐 부상도 약간 있었어요. 부상 이후에 못한 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 중견수를 보는 선수가 이 정도 타격을 하는 거는 더 약간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플로리얼 리베라토 이상혁이었고, 이 우익수 자리가 이진영, 이원석, 임종찬이었는데, 이진영, 이원석이 중견수로 오게 되면은 그들의 타격 지표에도 수비 지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중견수라는 위치는 중요하고, 특히나 이 중견수 자리가 이제 좌익수 문현빈, 우익수 페라자가 될 텐데, 이 수비 범위도 커버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진영을 쓸지 이원석을 쓸지 모르겠고, 또 뭐 신인 선수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말이 좋아서 신인 선수가 풀타임 중견수를 뛰면서 이게 수비 커버까지 하면서 1번 타자를 맞는 이런 꿈과 같은 일이 물론 펼쳐지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변수가 많은 게 한화 이글스의 2026 시리즈죠. 왜냐하면 폰세 와이스도 떠났으니까. 기존의 선수들이 워낙 훌륭한 자원이 많지만 변수가 많다 라는 거. 그러면서 이 삼진율도 보면은 확실히 리베라토가 17.2, 페라자가 24.7이에요. 물론 볼넷은 리베라토가 8.4개로 이 페라자의 12.1개보다 더 적은데, 그 이유가 페라자는 유인구로 승부했어요, 마지막에. 뭐 리베라토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커터, 커브, 포크볼, 체인지업, 그러니까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완벽하게 약점이 있는 게 페라자였습니다. 포크볼 2할 8푼 3리, 요 리베라토는 4할, 체인지업 페라자 2할 1푼 4리, 리베라토 2할 5푼 6리, 커브 1할 5리, 리베라토 2할, 그 다음에 커터 2할 3푼 8리, 그 다음에 리베라토는 커터 4할 5푼 5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볼 3비도 0.49로 똑같고, 자순 장타율도 2할 1푼 1리, 2할 1푼 1리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되게 비슷하면서 약점은 뭐 어쨌든 페라자 선수가 이게 극복이 됐을 것 같은데, 수비도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교체했다면 저는 이 이유 같아요. 이 페라자 선수가 이 리베라토의 홈런 타구를 보면은 전부 다 몬스터홀 쪽이에요. 근데 리베라토 선수는, 근데 페라자 선수는 몬스터홀 아닌 쪽도 홈런을 칠 수 있고, 이 선수는 양타잖아요. 스위치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홈런이 이쪽에 몰리는, 그러니까 리베라토 선수는 몬스터홀에 몰리는 게 이 홈 경기를 절반이나 쓰기 때문에 요게 좀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선수 다 전반기 후반기 차이는 당연히 후반기가 안 좋았죠. 두 선수 다. 그리고 리베라토는 좌타자에게 오히려 강했어요. 물론 이제 OPS는 우타자에게 강했고요. 그리고 이 페라자 선수는 좌투수에게 당연히 약했습니다. 2할 3푼 7리로. 요런 이제 특징들도 있어요. 뭐 얘기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으니까 짧게 요약하자면은 결국 리베라토는 요 마지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지금 4할로 시즌 7월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4할을 기록하나 마냐 했지만 결국 이렇게
2할 3푼 1할 10월달 타율 그리고 한국 시리즈의 부진 1할 1푼 1리 그러면서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더 큰 페라자로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의 중견수 위치 그리고 페라자의 활약 굉장히 궁금하고 5강도 궁금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10분 넘겼네. 아무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페라자 선수가 많은 발전을 해서 하나 이글스에서 폭발적인 공격을 해주는 바람이 뭐 제일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26시즌은 전반적으로 모든 팀들이 투수의 능력이 향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타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나 폭발력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격 상위권이 팀들이 저는 25시즌은 투고 타자잖아요. 투수가 좋은 팀이 한국 시리즈를 갔다면 26시즌은 타격이 좋은 팀이 한국 시리즈를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